오늘 할 거는 이제 대단원으로 2단원 확률 시작이고요. 바이블로는 12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블 124페이지 보시면 이제 어, 그 새로운 단원 시작하면서 바이블 포커스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단원의 125페이지 그리고 거기 바로 그냥 밑줄 바로 그으면서 먼저 시작할게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용어들은 표시를 좀 하려고요. 거의 형광펜 쳐져 있는 거랑 똑같이 밑줄 긋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5페이지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형광펜 따라서 갈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관찰이나 실험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이제 그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동전 여러 번 던지는 거, 뭐 주사위 던지는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난다.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 7 아무거나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1이 자주 나오게끔 조작된 주사위를 던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게 결과가 우연에서 결정난다. 그런 뜻이고요. 네 번째 줄도 이어서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 전체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S라고 대문자 보이시죠? 표본 공간을 보통 S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그거 표시해 두시고요. 바로 밑에 줄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방금 그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는 거는 졸라 중요합니다. 자주 까먹거든요. 다른 용어도 용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랑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거기는 좀 더 특별하게 표시를 좀 해두세요. 자주 까먹으니까. 사건이라는 단어에 예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또 밑에 보시면 형광펜 또 쳐져 있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표본 공간 자신의 집합을 전사건, 공집합에 대응되는 사건을 공사건. 그건 새로운 용어들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보자면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던질 거야.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의 주사위는 주사위에 눈이 6가지 있으니까 6가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집합으로 많이 표시하는데 S는 표본 공간이라고 했어요.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주사위 하나를 던지는 시행을 하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6가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주사위 하나 던지는 시행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6가지가 아니에요.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의 개수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아까 책에서 사건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랬다고요? 그지?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표본 공간은 이거야. 기대할 수 있는 사건, 즉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예요? 부분 집합 몇 개야? 64. 2의 6승. 어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성공했어. 그 집합에서도 생각해 보면 부분 집합 만들 때 2의 n제곱이잖아요. 원소의 개수. 그거 아니면 진짜 다 이렇게 내리는 눈 같은 표정들을 지으시고 집합이라는 걸 이렇게 울타리라고 생각해 보면 부분 집합이라는 건 이 안에 새로운 울타리를 또 하나 만드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이 6개의 원소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1이라는 원소를 생각해 보면 1이 들어갈 자리는 두 군데야.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든지 부분집합에 안 들어가든지 2도 마찬가지 부분집합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각각의 원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씩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 6개의 원소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냐면 2의 6제곱까지가 있다고요. 각각의 원소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그치? 다 고배 법칙 아니면 중복 순열인 거잖아. 그래서 2의 6제곱까지 그게 부분집합의 개수거든. 그럼 다시 질문이 이거였다고. 그래서 주사위를 한 개 던지는 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총 몇 가지냐? 라고 물어보면 역시나 2의 6승가지인 거야. 아니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어떻게 60가지나 일이 일어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건 A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말 되잖아, 그지? 이거 집합으로 표시하면 몇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얘도 홀수의 눈이고 얘도 홀수의 눈이고 얘도 홀수의 눈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걸 부분집합이라고 생각해 보면 홀수의 눈을 모아서 만든 부분집합. 이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는 뜻이라고요. 이해되죠? 뭐 해볼까? 사건 B를 6의 약수다. 이래버리면 1, 2, 3, 6 이런 거잖아. 그치? 그냥 이것도 또 하나의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사건이라는 용어는 마치 주사위 하나 던졌으니까 일어나는 결과가 6가지야. 그럼 사건이 6가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쓰는 사건이라는 건 부분집합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건 C를 두 자리 수가 나오는 사건 이래버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공집합 되는 거지. 주사위 하나 던져서 두 자리는 안 나오는 거잖아. 공집합도 부분집합 중에 하나니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총 64가지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1, 2, 3, 4, 5, 6, 6가지 있잖아요. 그 6가지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근원사건이라고 표현해요. 책에서 근원사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이에요. 그죠? 근원사건은 중간에 있는 이그젬플 바로 밑에 있는 거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사건 그랬잖아요. 그죠? 그 근원사건이 6개인 거지.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개수는 64개야.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근원 사건의 개수가 몇 개냐면 6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6개라고. 그건 근원 사건이라고요. 이해되죠? 근원 사건이 뭐다? 이런 것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자주 헷갈린 녀석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용어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전사건, 공사건 이야기 했는데 전사건이라는 건 말한 것처럼 전체 집합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분 집합 중에서는 전체 집합도 있는 거잖아. 그지? 공집합 있어요. 이런 걸 공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용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또 중간에 보시면 형광펜 쳐져 있죠.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해요. 실제로 표기하는 것도 집합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생각해보면 사건 두 가지만 제가 골라놨는데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이라고 해버리면 이렇게 생긴 녀석 의미하는 거고요. 합집합. 원소 뭐예요? 1하고 2하고 3하고 5하고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말로 하자면 이런 거라고요. 홀수 또는 6의 약수. 그게 합집합의 정의잖아요.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 사건 A 또는 사건 B. 그러니까 A와 B의 합사건이다 그 얘기고 A와 B의 곱사건은 A 사건 그리고 B 사건이거든요.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니까 A, B 가지고 생각해보면 1이랑 3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홀수이면서 동시에 6의 약수인 사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곱사건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127조 또 형광펜 쳐져 있죠?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 하고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건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A 혼자 배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A 사건 혼자 배반이 아니라 A랑 B가 배반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사건을 만듭시다. 뭘 하지? C 사건을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할까요? 2하고 6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 그냥 막 만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말로 못할 뿐이지. C 사건을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해 보면 배반 사건이라는 건 두 사건이 서로 겹치지 않는 거. 집합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걸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나요 혹시? 이걸 집합에서는 뭐라고 불렀죠? 교집합이 공집 세 글자야. 집합에서 얘네 둘 사이 관계를 뭐라고 불렀어? 왜 불렀다고요? 두 집합이 서로소 교집합이 없는 거. 사건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이다.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오케이? 그럼 지금 사건이 이렇게 세 가지 골라놨어. 이 셋 중에 서로 배반인 건 누구예요? A랑 C가 서로 배반인 거죠. 얘네 둘은 교집합이 있잖아요. 얘네 둘도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반이 아니죠. A와 C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되죠? 얘는 이름만 보면 티 나죠. 여집합 이야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래서 여 사건도 그 밑에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져 있는 거 형광펜을 안 쳐져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 옆에 보시면 또한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는 여집합이랑 똑같이 A의 C라고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새로운 용어들 이야기고요. 확률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쓰게 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했고 본격적으로 확률 이야기를 하자면 요건 지우지 말 걸 그랬네. 또 쓰면 되지. 책에는 확률을 총 세 가지 종류의 확률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확률의 정의부터. 확률의 정의는 이것도 별게 아니에요. 책의 129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써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 그걸 확률이라고 한대요. 여러분한테 야 확률이 뭐야?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확률이 뭔지 알잖아. 느낌상으로 알잖아. 그지?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간에 보시면 이제 한편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기호로 PA라고 하죠. A가 일어날 확률이어서 대문자 P로 표시해요. 확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다. 그런 소리인데 책에서 이제 확률을 총 세 종류로 나누거든요. 세 가지. 하나는 수학적인 확률, 또 하나는 통계적인 확률, 또 하나는 기하학적인 확률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당연히 수학적인 확률을 우린 제일 많이 풀게 될 거예요. 계산하는 거다 그런 소리거든요. 통계적인 확률은 실제로 시행을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는 거고요. 세 번째로 기하적인 확률은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길이를 잰다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냥 어렵진 않아요. 어쨌든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하죠. 수학적인 확률. 근데 그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 1의 눈이 나올 확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6분의 1이겠지. 근원 사건 6개 있잖아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1이잖아. 그지? 6분의 1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주머니가 있어요. 당첨 제비가 3개 들어있어요. 당첨 안 되는 제비가 7개 들어있어요. 제비 1개 뽑을 거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몇 가지예요? 2가지야. 당첨이 되거나 안 되거나. 그죠? 손 넣어서 하나 꺼낸다고 치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당첨이거나 안 당첨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죠? 그럼 내가 당첨될 확률은 얼마예요? 당첨 안 당첨 중에 당첨이니까 2분의 1 이러면 이상하죠. 다시 이렇게 생겨먹은 주사위를 목소리가 점점 갈라지죠. 미안해. 약간 힘을 빼면 좀 괜찮아지는데 내가 힘이 들어가면 목이 갈라져. 표본 공간은 당첨 아니면 안 당첨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이 뽑았는데 중간 당첨 이런 건 없잖아요. 그지? 당첨 아니면 안 당첨 이렇게 둘 중에 하나야. 내가 원하는 건 당첨될 확률이라고요. 당첨이라는 사건은 이렇게 생긴 사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책에 보면 전체 원소의 개수 중에, 즉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라고 써 있거든. 그럼 표본 공간은 이거 두 개고 내가 원하는 사건은 이거니까 당첨될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건 쌉소리잖아.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이거 당첨될 확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10분의 3이라고 대답해야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아온 사람이면 이거 보고 당연히 10분의 3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2분의 1이 아니라. 그지? 그럼 2분의 1이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표본 공간에 말하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게 낫죠. 듣긴 짜증나잖아 목소리가. 표본 공간 내 각 근원 사건 발생할 가능성이. 말로 하는 걸 손으로 쓰려니까. 라는 단서가 달려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표본 공간 원소의 개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정도는 이미 우리가 알아. 대충 안다고. 이 10분의 3이라는 거 아는데 그럼 이걸 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것 때문이에요. 표본 공간 안에 들어있는 각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야 돼. 일어날 가능성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어야 전체 중에서 이거야 라고 말한다고. 애초에 이거랑 이거는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다르다고요. 표본 공간에 두 가지 원소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저 두 가지는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원래 다르잖아. 이거 10분의 3이고 10분의 7이야. 이걸 같은 선상에서 둘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하면 궤변이라고요.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10분의 3이라고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냐면 여기 들어있는 당첨 대비 3개는 당연히 다 똑같은 거야. 구분할 수 없지만 다르다고 보는 거지. 이렇게. 얘도 다 다르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서로 다 다른 10장의 제비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원소가 이렇게 10개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사건, 당첨이라는 사건이 O1, O2, O3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고 그래서 10개 중에 3개, 10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계산할 때 확률이니까 뭐 그냥 전체 중에서 전체야 이렇게 전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요거 가지고 여러분을 약올릴 거니까. 대부분은 이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풀어도 문제 풀리거든요. 이걸 보고 10분의 3이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그지?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로 가면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함정에 빠뜨리니까 조심하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밑에 가서 129쪽에 보시면 밑에 형광펜 요거 눈으로만 볼게요. 형광펜 쳐져 있는 거.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고 생각될 때 이 근원 사건은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고 말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냥 그 소리예요.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된다는 건 다 같은 가능성이 다 똑같다. 각각의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아예 바이블 포인트 안에 있는 거 쳐다볼게요. 이게 페이지가 잘려져 있어가지고 바이블 포인트 제목이 수학적 확률이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거기다 줄 그으셔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니까 각 근원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때 밑에 보시면 PA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뭐래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N은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죠? 분의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찾는 거다 라고요. 그죠? 이것도 표시 좀 해두세요. 바이블 포인트 안에 표시하시면 되겠죠? 별거 아니지만 이것이 중요한 녀석이다. 이 얘기가 131페이지에 보시면 약점 휘어잡기 있죠? 그 박스 안에 나와 있어요. 얘는 흰 돌 2개, 검은 돌 하나 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저는 당첨제비 3개, 당첨 안 되는 거 7개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따가 보시고요. 다시 130쪽에 2번 확률의 기본 성질. 얘는 그냥 바로 바이블 포인트 볼게요. 131페이지 위에 보시면 줄 그을 것도 없어.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1번 뭐래요?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 PA는 0 이상이고 1 이하래요. 당연하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확률이 음수일 리는 없어요. 왜? 원소의 개수 분의 원소의 개수거든요. 이 A도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이거 원소의 개수가 제일 적으면 빵개야. 이거 원소의 개수가 제일 많으면 표본 공간 전체예요. 전체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확률로 따지면 이거 제일 작으면 빵이고요. 제일 크면 1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이에 어떤 값을 가지게 될 거다 그런 소리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이 식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리고 특별히 사건 A가 전사건이면 확률은 1이 될 거고 공사건이면 확률은 0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아까 처음에 했던 용어랑 섞어서 같이 그냥 기억해 보시면 되겠고요. 132페이지 페이지 넘겼네. 132페이지 보시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아까 주사위 던지는 거 다시 생각해 볼까요? 주사위를 던질 거야. 사건 A를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봐요. PA의 수학적인 확률은 얼마예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수학적 확률은 얼마인 거야? 6분의 1인 거야. 그지? 수학적 확률은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 이거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6분의 1이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실제로 시행을 하는 거야. 6번 시행하면 진짜로 딱 한 번만 나올까? 나올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60번쯤 시행했어. 정확히 10번 나올까? 그건 아니지. 근데 설마 60번 중에 빵번이진 않을 거 아니야. 막 60번 중에 30번 나오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600번 던졌어. 6000번 던지고 6만 번을 던져봐요. 그러면 6번을 던지면 안 나올 수도 있어. 혹은 6번 던지면 2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600번을 던져서 안 나오기는 힘들겠지. 웬만큼 재수가 없지는 않는 이상 600번을 던져서 200번이나 나오진 않을 거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진짜로 600번에서 100번 근처에 있겠지. 적으면 뭐 한 90번에서 뭐 한 110번 사이에 있겠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통계적인 확률이라는 건 실제로 시행을 한 횟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 이걸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600번 던졌는데 시행을 600번 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게 뭐 97번 일어났어. 그럼 이거는
이걸 가지고 통계적인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건 그냥 600분의 97인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냥 이러고 끝이거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한테 물어볼 게 실제로 몇 번 시행했는지 나오고요. 몇 번 일어난지 나와요. 답이 이건데 그냥? 물어볼 재미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문제를 어려운 건 별로 안 나올 거고 대신에 여기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에 큰 수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시행 횟수를 내가 무수히 늘려갈 거야. 6번, 60번, 600번이 아니라 6만 번, 6억 번을 던진다고 치면 그때 이 통계적 확률은 점점 누구에 가까워질 거다?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주사위를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뻔히 알 수 있는 것들이면 수학적 확률이 6분의 1이야 하고 넘어갈 건데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녀석은 시행을 졸라 해가지고 그걸로 수학적인 확률을 대충 가늠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역시나 우리한테 주사위를 6만 번 던져보라고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계적인 확률은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책에 그래도 밑줄은 좀 긋고 갈게요. 132페이지에 형광펜 똑같이 줄 그을 거고요.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해서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할 때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그 상대도수, 상대도수라는 표현 처음 나오죠. n분의 r을 상대도수라고 해요. 상대도수는 일정한 값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 일정한 값을 사건 A의 통계적 확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른쪽 페이지 또 형광펜 보시면 어떤 시행의 횟수를 한없이 크게 하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것을 일컬어 큰 수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페이지에서도 n을 한없이 크게 하라 그랬고 오른쪽 페이지에서도 시행 횟수를 한없이 크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한없이 커져야 의미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하는 걸로는 의미가 없고 졸라 시행을 해야 돼. 거기서 나오는 상대적인 도수 그게 통계적 확률이고 어차피 n이 커지면 즉 시행 횟수가 커지면 그 상대 도수 통계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질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울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여러분한테 물어볼 리는 없다. 그런 이야기고요. 4번 기하적인 확률 나오죠? 기하학적 확률. 이 기하학적 확률은 어떻게 알고 계시면 되냐면 전체 길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 전체 넓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넓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쉬운 예로 화살을 쏠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명중이야. 요거 반지름은 1, 요거 반지름은 2야. 명중률은 얼마예요? 당연히 이 관역 전체 모든 지점에 화살이 꽂힐 확률은 다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냥 랜덤하게 쏘는 거라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명중된 확률을 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넓이는 4파이. 그중에 요만큼은 파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생각했지. 전체 넓이 중에서 명중된 넓이는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실력이랑 무관하게 랜덤하게 막 눈 가리고 막 싸가지고 명중될 확률을 물어보면 4분의 1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지. 전체 넓이가 4고 내가 원하는 넓이는 1이니까. 이게 기하학적인 확률이에요. 되죠? 전체 넓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넓이, 전체 부피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피, 전체 길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길이. 이런 녀석들이 기하학적인 확률이다. 그런 소리라고요. 이해됐죠? 개념 콕콕에 있는 거 개념 콕콕에 있는 거 중에 나머지는 됐고요. 4번, 5번 두 개만 볼게요. 4번 봅시다. 4번. 어느 프로야구 선수가 100번의 타격 기회에서 15번의 홈런을 쳤대요.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서 홈런 칠 확률을 구하래요. 얼마예요? 100분의 15요. 100번 들어섰는데 15번 홈런 쳤다며. 홈런 칠 확률은 100분의 15. 이거 끝이야. 졸라 쉽죠? 이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리고 이게 100번이 아니라 10,000번이 되면 그게 그냥 수학적 확률 되는 거야. 그죠? 뭐 그렇다 치고요. 5번. 백화점에서 15분, 30분, 50분에 셔틀버스를 출발시켜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몇 시에 출발할지 모르는 손님이 와가지고 셔틀을 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5분 이내일 확률을 구하래요. 약간 어렵다, 그죠? 밑에 답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분, 30분, 50분에 셔틀이 출발할 건데 손님은 무조건 셔틀을 탈 거야, 와서. 그럼 이 손님이 5분 이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건 좀 연속적인 변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0분, 1분, 2분, 0분을 빼버릴까요? 귀찮으니까 3분, 4분 이렇게 해서 60개 중에 하나인데 5분 안에 15분인가? 그러니까 뭐 11분, 12분, 13분, 14분, 15분 그러면 60개 중에 5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팟이 아니야. 몇 분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5분이라는 길이잖아요.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도착할 수 있는 게 뭐 정시 1분, 정시 2분, 정시 3분 해서 60개 중에서 몇 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시간으로 쭉 길게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를 0분이라고 보고 여기를 60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15분, 30분, 50분 여기에서 셔틀이 나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셔틀버스 정류장에 와서 도착하는 시간은 여기서 여기 사이에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죠. 랜덤하게. 그지?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60분이라는 길이 자체가 되는 거라고요. 이거 자체가 전체 길이야. 그런데 얘가 원하는 건 뭐였다? 5분만 기다렸으면 좋겠다. 야. 5분 이내. 그 말은 내가 실제로 도착한 게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도착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또 25분에서 30분 사이, 45분에서 50분 사이에 도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길이는 얼마예요? 셋이 합쳐서 15분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류장에 도착하는 건 60분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얘가 원하는 경우는 뭐다? 요 사이에 있거나 요 사이에 있거나 요 사이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60분 중에서 15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굳이 기하학적인 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푸는 연습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예제들이 쭉 나올 거고 5개 정도. 오늘 뒤에 덧셈 정리 별거 아니어서 덧셈 정리까지 좀 할 거거든요. 요거까지 얘기하고 나서 잠깐 쉬고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럼 146쪽 갈게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확률의 덧셈 정리는 더한다는 건 합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구하는 게 덧셈 정리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얘도 확률의 기본 기본적인 목소리도 이상하고 발음도 신경 써야 되고 미칠 것 같아.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신경 써야 되고 제 잘하는지도 신경 써야 되고 확률의 기본 정의 가지고 이야기해보자면 각 그런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될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얘도 어쨌든 어떤 사건의 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얘는 전체 표본 공간이니까 그렇다 치고 위에 있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우리 어떻게 셌나요? 집합할 때. 그죠? 알고 있죠? 알고 있지? 있는데 그냥 먼 산 보고 있는 거지 너. 이거 어떻게 셌다고? A에다가 B 더하고 그 다음 겹치는 거 하나 빼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는 거였다고요? 그럼 이걸 다시 다 따로 쪼개서 생각해 보면 결국 뭐 되는 거야? 그냥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의 확률 빼서 찾으면 되겠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전혀 새로운 거 아니죠? 손으로 쓰니까 그런 것일 뿐 어차피 합집합 원소 개수 세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해되죠? 각 근원 사건이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면 이제는 원소의 개수 가지고 해결할 거기 때문에 집합에서 우리 원소의 개수 셌던 거랑 확률 계산하는 건 어차피 똑같다 그런 얘기라고.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덧셈 정리인데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거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A 사건과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배반 사건이 뭐였다고요? 배반 사건이 뭐였다고? 집합 입장에서 보면 서로소. 그러면 교집합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때 A 합 B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PA랑 PB의 합으로 끝난다. 뺄 게 없다.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끔 나오는데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죠? 사건 A랑 B를 더했더니 합집합이 나와버렸네? 그럼 둘이 배반 사건이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책에 보시면 146페이지요. 얘도 제일 밑에 보시면 형광펜으로 아예 식 하나 써 있죠.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바로 밑에 줄에도 줄 그어 놓을게요. 사건 A와 사건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것을 확률의 덧셈 정리. 그리고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형광펜 두 개 다 밑줄 그을게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일 때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똑같은 거 바이블 포인트에도 써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약점 휘어잡기에는 3개짜리 나와 있는데 이 3개짜리도 어떻게 하는지 알죠? 사건이 3개야. 사건 3개짜리 합사건을 구하려면 집합 3개짜리 원소의 개수 더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죠? 하나씩 다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빼고 가운데 거 한번 더 다시 더하고. 그죠? 그거 하는 거고요. 밑에 여사건 얘도 그냥 바로 밑줄 그으시면 형광펜 쳐져 있는 거요. PA여는 1 빼기 PA. 1 빼기 PA인 이유를 알겠죠? 1이 전체잖아. 그지? 전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된다고요. 그 바로 밑에 줄에 사건 A에 대한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밑줄 같이 그어 놓으시면 되겠죠. 제목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미 경우의 수 같은 거 할 때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였죠? 여자 3명, 여자 5명, 남자 5명 있을 때 4명 뽑을 거야. 남자 여자가 최소한 1명씩. 그러면 전체에서 남자만 있는 거, 여자만 있는 거 빼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우리 많이 구했다고요. 이미 여사건이라는 걸 많이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고 뭐 적어도라든지 뭐 이런 거 표현 나오면 그때 많이 쓰는 거니까 이미 여러분 많이 써봤다고요.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 쉬었다가 예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확률이라는 건 경우의 수 분의 경우의 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 세는 게 대부분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자,
자, 첫 번째부터요. 1, 2, 3, 4, 5, 6에 6개가 있고 일렬로 나열할 건데 1하고 3 사이에 두 개의 짝수만이 뭐라고? 두 개의 짝수만이 들어갈 확률을 구하래. 1하고 3 사이에 짝수 두 개 넣어라 그 얘기네요. 그죠? 그럼 전체 경우는 몇 가지겠어? 분모에 뭐 들어가는 거야? 그냥 6개를 배우라는 거니까 6팩토리얼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6팩토리얼이라는 건 720일 텐데 그 720까지가 전부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냐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그죠? 그냥 배열하는 거니까 랜덤하게. 그죠? 720분의 애가 될 거고 분자 생각해보면 결국 물어보는 건 확률이지만 실제로 분모가 6팩이라는 건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사실상 1과 3 사이에 짝수 두 개 들어가게끔 줄 세워보세요. 경우에서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우리 어떻게 줄 세우면 좋을까요? 경우에서 할 때 비슷한 거 했죠? 어떻게 하면 좋아? 짝수 3개 있으니까 서로 다른 짝수 3개 중에서 2개 골라서 줄 세워야죠. 이걸 1하고 3 사이에 꽂을 거잖아. 그럼 1이랑 3은 또 자리를 바꿀 수 있겠네. 그지? 그러고 나면 1, 3의 짝수 2개. 그 4개는 줄을 섰죠. 그거랑 남아있는 2개가 줄을 서야죠. 뭐라고 해야 돼? 뒤에 3팩 이래버리면 되겠네. 이러면 되지 않을까? 그죠? 이걸 뭘로 나눈다고요? 6팩으로 나누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경우에서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된다고. 이해되죠? 2번도요. 숫자 5개 있어요. 0, 1, 2, 3, 4. 서로 다른 4개 선택해서 4자리 자연수 만들 건데 4의 배수일 확률 구하래요. 그럼 분모에 뭐 들어간다고? 4자리 자연수의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그 중에 분자에 뭐 들어가요? 4의 배수인 거 들어가는 거지. 4의 배수 경우에서 어떻게 셌죠 우리? 4의 배수인 건지는 어떻게 알아?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되잖아요. 그 뒤에 두 자리로 누가 오는지를 쭉 분류를 했죠. 그래서 뒤에 두 자리에 오기를 뭐 20이 올 수도 있고 40이 올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그렇게 해가지고 12랑 30이랑 04랑 24랑 뭐 이렇게 했죠. 아무튼 그런 애들 가지고 분류를 해서 분자에 4의 배수가 몇 개 오는지를 세는 거였다고 그냥. 그죠? 그러니까 결국 경우의 수를 세는 거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해되죠? 2번 바나나 6개의 문자 일렬로 나열할 건데 2개의 n이 서로 이웃할 확률을 구하래요. 마찬가지겠죠. 얘는 이제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요거는 그냥 팁으로 이렇게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의 경우에도 확률을 계산할 때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고 확률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도 다르다고 보고 셌다가 실제로는 같은 거니까 나누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나누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분자에서도 나누기 할 거고 분모에서도 나누기 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똑같은 A가 3개 있지만 저 A 3개 다 다르다고 생각할 거라고. N이 2개 있어. 이거 2개 같은 거지만 다르다고 생각할 거야. 어차피 확률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확률을 계산할 거니까 내가 분모에서 저걸 다르다고 취급했으면 분자에서도 다르다고 취급하시면 돼요. 분모에서는 같다고 했는데 분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반대의 경우로 생각하시면 완전 이상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모에서 다 같은 거면 분자에서도 다 같은 거야. 분모에서도 다 다르다고 생각했으면 A끼리 다 다르고 N끼리 달라. 그럼 분자에서도 그냥 다르다고 계산하시면 된다고요.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해요. 생각하기가. 예를 들면 아까 제비뽑기 할 때도 이제 그만 줘. 다 샀잖아. 뭐 더 달라고 그래. 제비뽑기 할 때도 보면 당첨 제비 3개랑 당첨 아닌 거 7개가 있었어. 걔네들끼리 같은 애들이지만 다르다고 생각해서 확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게 푸는 방법이라고 해요. 생각을 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분모의 6팩이라고 보는 거야. 원래 경우는 6팩 나누기 3팩, 2팩이겠죠.
3팩, 2팩 어차피 분자에도 똑같이 나누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신경 안 쓸 거라고. 그냥 분모에 6팩 이러고 치울 거야. 그리고 분자에도 n 두 개가 서로 이웃한데 그럼 n 두 개 묶어. 그럼 남는 건 BAAA랑 n 두 개잖아요. 5팩. 그리고 n 두 개 자리 바꾸겠지. 2팩. 이렇게 생겼다고. 그쵸? 그렇게 계산하시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굳이 3팩, 2팩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런 소리라고요. 밑에도요. 엄마 아빠 포함해서 5명이 앉을 건데 서로 이웃해서 앉을 확률을 구해보래요. 5명인데? 이웃. 엄마 아빠가 서로 이웃해서 앉을 확률. 그럼 이것도 전체 경우 중에서 엄마 아빠가 이웃한 거 이렇게 세시면 되겠죠. 그죠? 전체 경우는 5팩 나누기 5. 엄마 아빠가 이웃하면 4팩 나누기 4 곱하기 2팩. 나누는 숫자가 밑에는 5고 위에는 4 쓸까요? 전체 경우는 5팩 나누기 5고 엄마 아빠가 이웃한 건 둘이 묶을 거니까 이렇게 생긴 다음에 둘이서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나누는 숫자가 얘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원수열이라고 계산을 해야겠죠. 위에서는 같은 것이 포함된 수열 어차피 똑같이 나눌 거니까 3팩, 2팩으로 안 나눠도 된다고 했지만 얘는 나눌 때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원수열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편하게 풀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얘가 제일 편하니까. 아빠 빼고 엄마랑 애들 3명 해가지고 4명이 먼저 자리에 앉을 거야. 엄마하고 애들 1, 2, 3이 앉을 거야. 이거 자체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 그냥 1이에요. 얘네들은 엄마랑 애 셋이 앉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1이야. 그게 전체 사건이거든. 어떻게 앉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빠 입장에서 보면 아빠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엄마랑 이웃하래. 확률이 얼마겠어요? 4분의 2다 그 얘기야. 원탁에 둘러 앉을 건데 엄마 아빠가 이웃해서 앉을 확률 얼마야? 그러면 2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아무튼 방금 이야기한 요거는 아마 내일 할 건데 곱셈 정리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너무 틀에 박혀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잔머리 살짝 잘 굴려봐라. 그런 소리입니다. 방금 한 설명은 뭔지 이해됐죠? 3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고요. 1번 합이 10 이상일 확률 구하래요. 합이 10 이상인 경우의 수 구하세요랑 똑같죠. 전체 경우 몇 가지 있어요. 그냥 분모에 들어간 숫자 보겠어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졌으니까 36이 분모에 들어가겠죠. 6 곱하기 6. 합이 10 이상인 경우의 수는 합이 5인 거, 합이 10인 거, 합이 11인 거, 합이 12인 거. 그거 다 더하면 6가지 경우 있겠죠. 우리가 분모에서 6의 제곱이라고 분모에 깔았거든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니까. 분자에 합이 10인 거, 11인 거, 12인 거 할 건데 10인 거에 4 더하기 6도 있고 5 더하기 5도 있고 6 더하기 4도 있어요. 얘하고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4 더하기 6이랑 6 더하기 4는 같다고 세야 돼요? 다르다고 세야 돼요? 다르다고 세야 돼요. 분모에 6 곱하기 6 했잖아. 분모의 36가지 중엔 이거랑 이거는 서로 다르다고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분모에서 1, 2, 3, 4, 5, 6, 1, 2, 3, 4, 5, 6 그래서 36가지가 된 거라고. 4, 6도 있고 6, 4도 있을 거잖아. 여기서 이미 이거 두 개는 다르다고 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자에서도 이거 두 개는 다르다고 세는 게 맞고 다르다고 세지 않았어도 다르다고 세는 걸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확률이 이 표본 공간 36개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36개가 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주사위를 두 개 던졌다고 쳐봐요. 똑같은 주사위 두 개를 던진 거야. 그럼 4하고 6이란 눈이 하나씩 나올 수도 있고 5랑 5란 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얘하고 얘는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냐고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둘 중에 누가 4고 누가 6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뿐이지
4 하나, 6 하나 나오는 경우랑 5 하나, 5 하나 나오는 경우는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아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2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총 36가지 중에 11, 22, 33, 44, 55, 66 걔네는 정말로 하나씩밖에 없지만 이런 애들은 좌우로 대칭으로 2개씩 나올 거잖아. 그치? 15개면 얼마냐.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21거든요. 똑같은 주사위 2개를 던지면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21가지예요. 똑같이 생긴 거니까. 1이랑 5, 5랑 1은 구분이 안 되니까 같은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다고. 당첨제비 1이냐 당첨제비 2냐로 구분 못하는 것처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21지만 그렇다고 분모에 21이라고 쓰지 않는다고요. 왜? 이거랑 이거는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1번 제비, 당첨 1이랑 당첨 2라는 제비는 우리는 구분할 수 없지만 그걸 다르다고 생각해야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같은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라고. 주사위가 같다고 해도 같은 주사위라고 해도 이거 2개는 다르다고 취급을 해야 돼요. 분모에서도 분자에서도. 심지어 얘는 다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내가 이렇게 말 안 해도 이거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었을 거야. 근데 혹시 갑자기 약간 반쯤 졸린 상태에서 문제 풀다가 이거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까 봐 하는 소리예요. 5 더하기 6이랑 6 더하기 5도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다른 주사위여서도 다르지만 같은 주사위여도 다르다고 하고 풀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의 답은 36가지 중에서 총 6가지다. 이렇게 될 거고요. 2번. 한 주사위의 눈의 수가 다른 주사위의 눈의 수의 배수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얘도 그냥 손으로 세시면 되겠죠? 손으로 다 세야지 어떻게. 한 주사위의 눈의 수가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다고 봐요. 얘를 1이라고 보면 B는요. 얘가 얘의 배수가 돼? 약수란 소리네. 1밖에 없네요. 2면 1하고 2하고 있죠? 3이면 1이랑 3이 있고요. 5면 1, 5예요. 6이면 1, 2, 3, 6이에요. 이거 경우 몇 가지인지 다 세시면 되죠, 그냥. 여기에 있는 1, 5랑 겹치는 게 없어? 아, 반대도 있구나. 이런. 한 주사위가 다른 주사위의 배수라는 건 서로 약수 관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얘가 얘의 배수고 얘가 얘의 배수일 수도 있잖아. 어느 하나인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반대인 경우도 생각은 해야겠다. 그치? 1의 약수는 1밖에 없지만 1의 배수는 2, 3, 4, 5, 6이 다 있다고요. 2의 약수는 1, 2지만 2의 배수는 2, 4, 6이 있다고요. 3도 마찬가지고요. 4는 배수는 없네요. 5도 배수는 없죠? 6도 배수는 없네요. 요거 다 더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건 그냥 다 손으로 세는 거다. 4번. 흰 공 5개, 검은 공 3개, 빨간 공 2개 들어있대요. 문제에서는 특별히 언급 안 했어. 근데 말 없지만 흰 공 5개는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래는 구분을 못 하겠죠. 구분할 수 없는, 같은 색깔끼리는 구분할 수 없는 게 들어있는 건데 확률 구할 때는 저거 다 다르다고 취급해야 된다고요. 문제에서 같다 다르다 말 안 해도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 그래야 각 근원 사건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니까. 당첨제비 3개랑 당첨 아닌 거 7개 하는 것처럼. 이해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 10개가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주머니 안에. 오케이? 그래서 1번. 임의로 2개를 꺼낼 건데 둘 다 흰 공이었으면 좋겠대요.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요?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 그냥 서로 다른 공 10개 있는 거야. 10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게 분모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뭘 원했다고요? 흰 공 2개. 흰 공 몇 개 있는데? 5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물론 실제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종류가 세 가지 있고 공을 2개 꺼낼 거니까 3He 이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거든요. 구분 못 하잖아. 3He 계산하면 6가지 나와요. 6가지인 이유는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빨간 공 2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이렇게 6가지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그렇게 6개지만 그 6가지가 다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잖아요. 애초에 흰 공 2개 나올 확률이랑 빨간 공 2개 나올 확률이 다를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등한 차원에서 6개 중에 흰 공 2개 나오는 건 하나니까 6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말하니까 오히려 헷갈리죠. 그렇게 할 생각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지?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계산은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다 다르다고 보고 그냥 하면 된다. 오케이? 그 밑에 건요. 10개 중에 3개 꺼낼 거래. 무슨 얘기야? 서로 다 다른 거니까 10개 중에 3개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 다른 색 나왔으면 좋겠대요. 다 다른 색 나오는 경우의 수는 흰 공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요. 검은 공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요. 빨간 공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죠. 흰 공 다 다르다고 취급할 거고 검은 공이나 빨간 공도 서로 다 다르다고 취급할 거니까.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확률 계산할 땐 같은 것도 다 다르다고 보고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거 그냥 한번 풀고 나면 그렇구나 하고 마는 거라서. 기하학적인 확률이고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 내부에 한 점 P 있고 둔각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대요. 둔각 삼각형 뭐죠? 둔각 삼각형 뭐야? 둔각 삼각형이랑 약간 뭐라 그러지? 대응되는 또 다른 건 뭐죠? 예각 삼각형. 그럼 둔각 삼각형이랑 예각 삼각형이 사이에 하나 껴있죠. 누가? 직각 삼각형. 그지? 그러니까 둔각 삼각형이라는 건 직각 삼각형이 기준이 돼야 돼. 얘를 기준으로 예각이냐 둔각이냐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 되는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지. 그럼 ABP가 직각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P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되죠. 근데 뭐 A가 직각이려면 P가 여기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되는데 이건 문제에서 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P가 직각이려면 여기가 직각이려면 점 P는 어디 있어야 돼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긴 반원 위에 있으면 원주각이니까 다 90도죠. 점 P가 요 반원 호 위에 있으면 다 직각삼각형이에요. 그지? 그럼 P가 둔각 삼각형이었으면 좋기 때문에 P가 어디 있어야 돼요? 반원의 내부에 있어야 돼요. 밖으로 가면 좁아질 거잖아. 안으로 들어와야 넓어질 거잖아. 그리고 점 P는 여기 있어야 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점 P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이거 전체야.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영역은 요 반원이에요. 전체 넓이 중에서 반원의 넓이를 찾으시면 되죠.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해서 기하학적 확률을 구하시면 되겠다. 그런 소리예요. RPM에도 보면 똑같은 문제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예제 6번. 흰 공 5개, 검은 공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 꺼낼 건데 2개가 같은 색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아까 했던 거다. 그죠? 흰 공 5개, 검은 공 4개. 저 공 5개랑 4개는 전부 다 다르다고 취급할 거예요. 그지? 그런데 2개의 색이 같았으면 좋겠다. 그럼 둘 다 흰색일 수도 있고 둘 다 검은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구하라고 한 건 둘 다 흰색인 경우랑 둘 다 검은색인 경우를 합쳐라 그런 이야기죠.
식으로 쓰자면. 그지? 같은 색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할 때는 둘 다 흰색일 확률이랑 둘 다 검은색일 확률을 더하면 되겠죠. 빼는 건 둘 다 흰색이면서 동시에 검은색인 걸 빼는 건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없잖아요. 아니, 흰색 두 개 나왔으면 끝이지. 흰색 두 개이면서 동시에 검은색 두 개인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랑 구해서 둘이 더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전체에서 서로 다른 색 공이 나올 확률 찾아서 빼셔도 되죠. 아무튼 분모에 뭐가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9, C, 2가 되겠죠. 공 9개 중에 2개 꺼낼 거예요. 흰색 2개 나오는 건 5개 중에 2개겠죠. 검은색 2개 나오는 건 4개 중에 2개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죠. 쉽죠? 아우, 이제 이명도 들려. 2번 100일장에 참가할 학교 2명을 선발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 각각 5명, 4명, 3명 신청했고요. 임의로 뽑은 2명이 같은 학년이래요. 이 5명, 4명, 3명 당연히 다 다른 사람이야. 그죠? 12명 중에서 2명 뽑는 거야. 그런데 같은 학년이래요. 5명 중에 2명이든지 4명 중에 2명이든지 3명 중에 2명이든지 중간중간에 겹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비슷하겠죠 이거랑? 넘어갑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2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가 같을 확률을 구하래요. 적어도라는 표현을 보면 여사건 생각하는 거야. 적어도 2개가 같다는 건 2개가 같고 하나가 다르든지 셋 다 같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귀찮잖아. 아니 셋 다 같아, 내가 같다고 그랬니? 다르다고 그랬니? 뭐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모르겠어. 적어도 2개 같다는 건 얘네 둘이 같고 얘가 다르든지 셋 다 같든지. 귀찮으니까 어쩔 거라고? 다 다른 걸 찾아서 뺄 거라고. 그죠? 그럼 전체 경우 몇 가지예요? 분모에 뭐 들어가야 돼? 뭐야? 서로 다른 주사위 3개 던졌대잖아. 분모 뭐야? 6의 세제곱. 6의 세제곱. 첫 번째 주사위도 6. 뭐 니네 집 주사위 6개가 아니냐? 분자에는 1에서 뺄 거예요. 다 다른 걸. 다 다른 건 그럼 경우 몇 가지 있어요? 주사위 3개야. 서로 다 다른 숫자 나왔대. 경우 몇 가지 있다? 6P3. 아니, 첫 번째 주사위가 6개 중에 하나 나오면 두 번째는 이거 빼고 나머지 거 5개 중에 하나 나와야지. 그럼 얘는 둘이랑 다른 거 나와야지. 그래야 셋 다 다른 숫자인 거잖아요. 됐어? 어디가 뭐 아직도 눈사람 만드는 중이야?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풀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거, 세 눈의 수의 곱이 3의 배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셋이 곱해서 3의 배수라는 건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예요랑 똑같잖아. 표현으로 적어도라는 표현이 없는 것일 뿐이지 셋 중에 하나가 3의 배수일 수도 있고 2개가 3의 배수도 있을 수 있고 3개가 다 3의 배수일 수도 있죠. 그럼 얘도 어쩌란 이야기야 결국? 전체에서 3의 배수 없는 거 빼란 이야기지.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오면 곱해서 3의 배수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전체 경우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1에서 뺄 거야. 뭘 뺀다고요? 셋 다 3의 배수가 아닌 거. 첫 번째 주사위는 1, 2, 4, 5. 두 번째 주사위도 1, 2, 4, 5. 세 번째 주사위도 1, 2, 4, 5. 3의 배수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사건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게 풀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끝인가? 끝이네. 잠깐만요. 혹시나 싶어서
여기 문제가 너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요. RPM에 있는 거 한 개만 딱 더 할게요. 칠판에 써드릴까요? 써드릴게요. 표본 공간이 S인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A, B. 그 둘이 PA가 3분의 1이고 PB는 2분의 1이고 PA역 합 B역가 6분의 5래요. PA 합 B를 구하시오. A가 3분의 1, B는 2분의 1, 얘는 6분의 5. 그랬을 때 요거 구하세요예요.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나요? 무슨 법칙? 드모르간의 법칙. 그래서 얘를 P 뭐라고 바꾸면 되겠어요? A 교 B 전체의 여가 6분의 5다 그 얘기죠. 오랜만에 보지만 이 기억이 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뭐다? 이거다. 얘 얼마다? A 교 B가 6분의 1이다. A 교 B의 여사건의 확률이 이거니까 A 교 B 자체는 6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해요? 쟤랑 쟤 더해서 얘 빼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도 충분히 나올 만하니까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의 기본적인 정의는 나왔고요. 이 확률 단원의 첫 번째 나오는 오늘 하는 요 내용은 그냥 사실은 설명 안 듣고 풀어도 대충은 풀 수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면서 몇 가지 설명했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한 당첨제비 3개, 당첨 아닌 거 7개 그걸 보고 2분의 1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지? 당연히 10분의 3이라고 할 거지만 그게 왜 10분의 3인지를 설명하느라 오래 걸린 거지. 푸는 거 자체는 그냥 경우에서 푸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제하고요. 옆에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까지 오늘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